오랫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으킨 회사였는데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현실의 높은 벽만 느낀 채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산하게 된 것은 저의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외로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거든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보려는 제 욕심 때문이었죠. 원래 딸 둘을 갖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한 명밖에 낳을 수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최고로 키워보자고 다짐했고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지긋지긋한 기러기 아빠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딸아이를 10년 동안이나 미국에 살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어학연수를 다녀온다고 하길래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겨울방학 동안 잠깐만 보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1년 더 눌러앉게 되었고 결국은 저희 아내까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저의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혼자 산다고 하면 저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 자식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고 총각처럼 즐기라고 말이죠. 놀 거 다 놀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겠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기러기 생활이 얼마나 외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기러기 생활은 총 13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이 인천에 있어서 저와 아내는 인천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 뒤로도 쭉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진영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인천이나 서울이나 학비는 거기서 거긴데 기왕이면 서울에서 보내는 게 좋잖아.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겠어. 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아내와 딸은 서울에 있는 처가댁에 머물면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만나게 됐고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 저의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솔직히 저도 첫 1, 2년은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젊기도 했고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아내랑 딸이 집에 와 있으면 아무래도 맘껏 쉬지도 못하고 담배도 나가서 피워야 하고 아내 잔소리 들어야 하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긴 좋았죠. 주중에는 회사 직원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마음껏 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때까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즐기는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하겠습니까? 혼자 산 지 3년쯤 되니까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저까지 아내가 있는 처가댁에서 얹혀 살면서 인천으로 출퇴근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아내는 저보고 혼자 있는 게 뭐가 힘드냐면서 은근히 타박을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같이 있는 게 좋았죠.
그 생활을 3년 정도 더 하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내와 딸은 인천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은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내가 또다시 기러기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가 사립초등학교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들 부유한 집 애들이라 방학이 되면 한국에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죄다 미국, 캐나다 아니면 필리핀이라도 가서 영어를 배워왔었죠. 그래서 우리 딸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방학을 맞아 미국으로 보내게 된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 달짜리 어학연수였습니다.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에서 캠프처럼 가는 거라 아내도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니까 영어 실력이 한 달 만인데도 엄청 늘어서 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내가 욕심이 났는지 아무래도 우리 딸이 영어 신동인 것 같다면서 한 1년 정도 더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고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우리 딸이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자라오면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런 투자를 받아보지 못해 학력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교육에 대한 아쉬움,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를 딸에게 다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미국으로 1년 유학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당연히 아내도 함께 갔죠. 그렇게 저는 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이 아주 잘 나갈 때였어요. 한 달에 거의 100대 가까이는 팔았으니까 매출이 엄청났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미국에서 두 사람이 살아갈 생활비를 혼자서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거의 10배나 비싼 이유도 있었지만 아내가 워낙 최고급만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생활비가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처음에는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해서 기겁했는데 그래도 겨우 1년만 살다 오는 건데 아끼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우리 딸이 어학연수 정규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돌아올 수 없겠다고 하지 뭐예요? 너무 황당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딸이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섭섭하던지 자기들 때문에 아빠 허리 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걔는 아빠 안 보고 싶대? 돈 아낀답시고 저번 방학 때도 한국 안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 못 본 지가 벌써 1년이야. 가족이면 같이 살아야지. 이러고도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며? 우리라고 떨어져서 사는 게 마냥 좋은 줄 알아?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하자. 자식 위해서 이 정도 고생도 각오 안 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아빠가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내와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는데 멀쩡한 처자식과 생이별한 것 같아 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혼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자유롭게 느끼죠.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살이 5kg나 훅 빠져버렸죠.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와 딸 생각에 더 외로워져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회사에 안 쓰는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취미생활이라도 만들어봐라, 운동을 시작해보라고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게 무슨 재미인가요? 뭐든지 같이 해야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밤 11시가 되면 아내랑 딸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는데 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 30분 정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꾸준히 할 수 없게 된 것이 딸이 고학년이 될수록 바빠졌거든요.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다 하면 아내가 받아서는 우리 지금 나가야 돼. 학교 늦었어.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좀 섭섭하긴 했지만 학교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냥 참았죠. 다행히 우리 딸은 미국에서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영어가 빨리 늘어서 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못 참고 술에 취한 채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딸이 제가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는 저보고 당장 술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에요. 딸의 그런 반응도 섭섭했지만 아내가 한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혼자 술이나 마시고 팔자 좋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힘들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인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핀잔만 줬죠. 잘 생각해보니 우리 세 가족이 같이 살았던 시간이 길어야 6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다들 저처럼 사는 줄 알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중고차 매장 사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여러 대기업에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매장 실적이 점점 떨어지게 됐죠. 저희 매장에서 팔린 차에서 작은 사고가 몇 번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한 달에 100대 넘게 팔리던 게 70대, 50대 팔리면서 수입이 반토막 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줘야 했고 또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도 1,000만 원씩 보내야 했죠.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생활비를 반만 보내겠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게 될까봐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평소에 보내는 대로 맞춰서 보내야 하는데 당장 돈 나올 곳은 없고 그래서 결국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세값을 1,000만 원씩 다달이 나눠서 아내에게 보내줬죠. 그러면서 저의 생활은 점점 쪼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때 넌지시 이야기해봤어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안 되겠냐고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마트나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마트나 세탁소에서 일하면 우리 딸 체면이 뭐가 돼? 여기 있는 애들, 아빠들이 다들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무시하고 우리 진영이랑 안 놀아줄 거라고. 게다가 여기 엄마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런 자리에서 고급 정보가 나오는데 내가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해본 건데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됐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어요. 돈이 얼마가 들던 아내와 딸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이번에 보면 거의 3년 만에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긴장까지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새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예뻐졌을까.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죠. 3년 만에 깜짝 방문인데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겠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아내와 딸이 살고 있다는 집 주소로 맞게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웬 백인 할머니가 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미국은 총기 소지도 자유로우니까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걸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설픈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동원해서 그 할머니께 한국인 모녀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제 아내와 딸이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안심이 됐지만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였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미국에 와 있다니까 좋아하기보다 당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 일이 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냐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냐 하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3년 전 저에게 말해줬던 집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정원부터 으리으리한 게 실외 수영장도 딸려있는 고급 주택이더라고요. 제가 회사 창고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아내와 딸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배신감이 들었죠.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건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다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미국까지 간 거였으니까요. 서운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누가 나오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웬 건장한 흑인 남성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키는 2m도 훨씬 넘어 보일 정도로 컸어요. 순간 저는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겁이 났고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은 응접실에 앉아서 여유 있게 빵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인사고 뭐고 흑인 남자가 누군지부터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아,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이셔. 미국은 원래 이웃끼리 사이가 좋잖아. 당신도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알지? 라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랑 딸만 사는 집 바로 옆에 건장한 흑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게 왠지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당신 요즘 사람 맞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외과 의사야. 당신보다 훨씬 잘 나가. 라고 말하면서 저를 꽉 막힌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뭘 보고 자라겠냐면서 무안을 줬고요. 물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의사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호신용으로 총을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우리 딸도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촌스럽게 굴지 말라고 했고요. 못 본 사이에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가족들과 지낸 일주일이 제 생각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게 느껴졌죠. 제가 일방적으로 아내와 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거든요. 과연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회사 창고를 개조한 저의 방, 저만의 안식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침대 머리맡에 항상 저희 가족 사진을 액자에 꽂아서 뒀는데 우리 딸아이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니까 왠지 다른 세상 사람같이 느껴지더군요. 미국에 가서 가까워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아내는 제가 영상통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어쩌다가 통화가 연결되면 일하느라 못 받았어. 왜 전화했어? 얼굴 좀 보려고 전화했지. 전화하면 안 돼? 진영이 뒷바라지 하느라 일할 시간 없다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건데.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일 시작했어.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일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딸 좋은 옷 사 입히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명품만 입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외롭더라도 전화통화를 자제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로운 기러기 아빠 생활도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어느새 저한테 아내가 있었나 딸이 있었나 하는 착각도 들었죠. 진짜 남들 말처럼 총각처럼 놀자판으로 살아볼까 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저희 중고차 매장이 어려워져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럴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생기게 됐죠.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돈도 없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더는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회사가 망했다고 우리 딸 공부까지 포기하는 거야?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어떻게든 여기서 대학까지는 맞춰야지. 그래야 여기서든 한국에서든 밥 벌어먹고 살 거 아니야. 라면서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학까지 마치고 온다니? 그럼 나보고 얼마나 더 혼자 살라는 거야? 혼자 사는 게 대수야? 그만 좀 징징거려. 하면서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아내와 싸우면 항상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그러지 않았죠. 이번엔 아내가 뜻을 굽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돈을 보내주질 않는데 자기들이 그 미국 땅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딸은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사고가 나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걱정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어느 새벽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은 온통 깜깜했는데 제 딸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은 엄마 몰래 옷장 속에 숨어서 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빠,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줘. 엄마가 완전 딴 사람이 됐어. 사실 엄마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평생 살겠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서 애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때 갑자기 화면이 확 밝아졌어요. 우리 딸이 숨어있던 옷장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자 딸이 황급히 핸드폰을 숨겼어요. 옷장을 연 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라면서 아내는 딸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흑인 남자였죠. 아내와 그 흑인 남자는 옷장에 숨어있는 제 딸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제 딸은 싫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발버둥 쳤고요. 그 광경을 똑똑히 본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었고 미국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는 땡전 한 푼이 없었지만 급한 대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비행기 표값을 구했고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죠.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댔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살 거야. 내가 여기서 애기 낳았거든.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는데 어쩌지? 난 여기서 이 애기랑 우리 진영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당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체 애 아빠가 누구냐고 하니까 제 예상대로 그 흑인 남자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 사람 외과 의사라고. 당신보다 돈 훨씬 잘 벌어. 그래서 우리 진영이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겠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자.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그 호화로운 주택도 그 남자가 구해준 거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제가 보낸 생활비로는 절대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딸 학비랑 용돈, 집세,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옆집 그 흑인 남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여서 덩치고 뭐고 멱살을 잡고 매달렸죠. 그런데 제 아내가 쫓아와서는 그 흑인 남자가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그 흑인 남자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니 제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제가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죠. 그러자 아내가 영어로 뭐라 씨부리면서 그 흑인 남자를 진정시켰고요. 알고 보니 그 흑인 남자는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그 흑인 남자의 딸이 우리 딸과 같은 반 친구였고 둘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아내와 만나게 된 거였고요. 그 남자는 3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딸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던 찰나 아내가 구세주처럼 나타났고 아내는 처음부터 그 흑인 남자에게 과부 행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그 흑인 남자는 제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됐고 결국 아내가 임신까지 해버려서 결혼을 할 생각이었대요.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 웨딩드레스,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다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죠. 이렇게 엄청난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다니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쪼들리면서 창고에서 쪽잠까지 자면서 생활비를 벌어다 줬는데 제가 눈물로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건가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아내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은 마음에 그 흑인 남자를 작정하고 꼬신 거일 겁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시민권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버리고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이었겠죠. 아내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저에게 영상통화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제가 찾아오게 됐던 거고요. 그로 인해 아내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버린 거죠. 아내는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다 들통난 와중에 제가 상처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흑인 남자 앞에서 쩔쩔매다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신을 사랑한 것은 진심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용서해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싹싹 비는 아내를 보니 혼자서 무슨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흑인 남자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아기도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고요. 아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단칼에 거절하는 겁니다. 당장 짐을 빼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냉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남자도 피해자인데 저한테 사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건 저와 그 남자를 작정하고 속인 아내 탓인데요. 자기 딸이 그렇게 울며 불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도 무시하고 말이죠. 저녁이 되자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이 달려와서 제 품에 와락 안기더라고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자주 연락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배신했어. 그래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엄마랑 살 수 없게 됐네. 그런데 아빠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영이가 지금까지 산 것처럼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 아빠 회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그래도 아빠랑 같이 살래?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 딸이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연하지.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는 아빠만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버린 거야. 저 아저씨랑 결혼하려고 나를 이용한 거라고. 게다가 아기가 태어난 뒤부터는 나는 신경도 안 써.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얼른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한국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본 제 아내가 눈이 뒤집어져서는 이제 와서 아빠를 따라간다고?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절대 안 돼. 너는 내 딸이야. 라면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 딸은 완강하게 거부했고 저와 딸은 짐을 싸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홀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은 이혼도 혼자 진행해야 하더군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제 딸이 저와 살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 없이 저희 부부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구청에서 공공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저와 딸이 검소하게 살아갈 정도는 되네요. 저희 딸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에서는 안 해봤던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풍족하진 못하고 조금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 아내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왔는지 아님 미국에 눌러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가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오는데 제 딸이 받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굶어 죽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기러기 아빠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고생 많으시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식들, 커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호라비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